두 번째 강한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밀려나면서 사실 로봇주가 올라가자 제가 이정우 전문가님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정우 전문가님이 오늘은 우주항공 테마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또 강조해 주십니다. 우주항공 테마 지금 봐야 된다고요? 네, 이제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월 달도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가지고 이벤트가 짝짝짝 생기고 있습니다. 인수위 때부터 나왔던 항공우주청 설립 계획도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있을 누리호 2차 관련, 그리고 내일 바로 한컴 인스페이스에서 세종 1호를 발사합니다. 미국에서. 이게 스페이스 X의 펠컴 로켓의 실력 발사가 되고요. 내년 상반기에도 세종 2호를 추가로 발사하고 하반기에도 3호, 4호 그렇게 지속적으로 발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6월 15일에는 누리호 2차 발사 계획이 있고요. 1차 발사 때 유성 모사체의 궤도를 진입 못해가지고 원인했던 3단 엔진 조기 연소 종료 문제를 새로운 설계와 제작을 통해 기술적으로 보강을 했던 내용이 있고요. 1차 발사 때는 유성 모사체를 썼습니다. 모형 위성이죠. 2차 발사에서는 180km 달하는 선능 검증 위성을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달 탐사선 단우리 발사를 추진 계획이 있고요.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해가지고 테마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 6월 달에 들어가기엔 너무 늦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5월 달에 들어가서 누리호 발사 기대감으로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눌림이 왔을 때 8월 달에 있을 달 탐사선 단우리 발사 추진 때, 이때도 조금 기대감을 갖고 들어가는 게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 중에서 제가 보는 종목은 AP 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AP 위성도 제가 좀 이따 강한 녀석들 종목에 갖고 온 종목이니까요. 그때 정확하게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바로 공략해야 될 쪽으로 우주항공 쪽을 보십니다. 6월 15일에 누리호 2차 발사의 일정을 보시고요. 8월에는 또 달 탐사 관련한 그 또 우주선이 발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죠. 방산 분야의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까지도 재개가 된다는 점에서 이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시각 정말 그럴듯합니다. 논리가 아주 탄탄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과연 두 분 전문가님께서도 의견에 동의를 해 주실까요? 지금 우주항공주를 봐야 할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을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 약점이 있다, 투자하기에는 좀 불충분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을 주시면 됩니다. 반재혁 전문가와 윤겸 전문가의 의견 보시죠. 두 분 모두 초록불을 주셨습니다. 방산주는 반드시 사야 되나요? 반재혁 전문가님?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방산주에 대해서는 굳이 강조를 많이 안 드렸습니다. 다른 전문가님들께서 워낙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근데 저는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최근에 추세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추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드려야 되나 좀 이런 고민도 살짝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고점에서 좀 내려왔고요. 저도 사실 많이 보는 종목이라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요번에 500조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하면 이제 천조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방산, 을 한 1000조를 쓴다고 해서 이제 천조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시장이 우리한테 열릴 수 있다. 물론, 이게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만큼 또 미국한테 우리 또 시장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FTA랑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우리가 진출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시장을 열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득실은 좀 따져봐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강한 또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자유 경제 체계에서는 또 경쟁이 또 중요합니다. 사실은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 잘하고 있어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부딪혀보고 그리고 현실의 벽이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한번 느껴봐야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한테는 일단 기회는 기회입니다.
기회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뭐 전망은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아직은 가늠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아무래도 우주 방산 부분에 있어서 최고에 있는 미국과 우리가 한번 부딪혀 보고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또 시장이 열렸다는 부분은 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주항공주, 방산주에 대해서 윤겸 전문가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는 의견이신데 약점은 없을까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까운 지금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 지금 정부 정책,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수소차,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런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 공약도 냈고요. 9천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R&D, 뭐 세제, 기술 지원, 각종 그 부양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그 근거리 미래 산업 먹거리 섹터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한 단계 더 멀리 봐서 그 미래를 볼 때는 지금 이정호 전문가께서 얘기하신 우주 항공 이런 테마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지금 이제 방산주도 물론 이제 그 먼저 근거리 안에서 세계 정세가 복잡하고 지금 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과 대만도 좀 불안한 정세. 우리도 뭐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대치 상황이고 언제 어떻게 국제 정세가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이제 정부 정책 그 테마주하고 방산주는 같이 근거리 시각에서 보고 또 원거리, 먼 거리 시각에서는 이제 그 항공 우주 산업을 좀 점진적으로 다가가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 최근에 이제 우주 선점을 위한 각국의 지금 그 바닥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제 달나라의 그 원자재 그런 부분도 뭐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뭐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그 달나라의 원자재를 캐서 지구로 뭐 수송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얘기할 수 있고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제 우주를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 우주 관련 분야를 지원하고 또 우리별 그 항공 우주를 위해서 또 그것도 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서는 가까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섹터 부분을 보고 약간 원거리는 우주 항공 산업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서 이런 이제 우주 항공 테마도 이렇게 분할 매수 접근으로 조금씩 접근하면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뭐 두 분 전문가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관심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님께서는 단기적으로도 지금 봐야 된다라면서 오늘 오전을 마무리하는 종목을 또 아까 갖고 와 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나머지 두 분 전문가 방산주, 우주항공주 가운데 탑픽 있으시면 종목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반재혁 전문가님. 네, 저는 아까도 언급은 드렸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일단 좋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항공우주가 추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고점도 돌파를 했고, 그래서 52주 신고가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세장에서도 이렇게 잘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FA52라든지 원래는 경공격기인데 예전에는 이게 조금은 성능이라든지 가격이 좀 애매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에서 써보니까 의외로 괜찮더라.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 역시 아직은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열린다고 했습니다만 최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아직은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미국 네. 그 최첨단 방산 그런 기업에는 좀 못 미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시 자동차도 이제 우리가 가성비로 전략을 했듯이 우리가 이제 네. 가성비로 접근한다고 하면 충분히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보이고 최근에 수출도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런 협정을 체결해서 좀 관세라든지 무역을 하는 데에서 우리에게 좀 유리한 그런 베네핏을 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미국에서 로키드 마틴도 있고 정말 무기나 기계, 항공 잘 만드는 기업이 많은데 우리 걸 선택할까? 라는 데에 대한 의구심인데요. 어쨌든 수주가 잘 쌓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이 넓어진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일단 미국 시장은 이제 원래는 한국 항공우주의 FA50은
그러니까 훈련기로 원래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섹터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그냥 들어간 건 아니죠. 이게 록히드 마틴하고 같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홀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일단은 뭐 워낙 뭐 보잉이라든지 록히드 마틴이라든지 워낙 이제 비쌉니다.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제3국이라든지 또는 뭐 동유럽이라든지 급하거든요. 예, 이런 데서는 또 네. 예, 우리가 이런 또 가성비 좋은 이런 것이 이제 먹힐 수 있다.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유럽에서의 수주 풍년 네네네. 뭐 전 세계에서 기대해 지금 볼 만하다. 예, 다 불안하니까 좀. 예. 예. 약점을 하나 꼽아보자면 아까 차트를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약세장에 이들이 우상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약세장에서 전환이 된다면 이들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약세장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보시는 거죠? 반지혁 전문가님?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게 뭐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품이 그래도 많이 빠졌다. 이런 부분은 이제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오늘 시장도 보면 어제 시장은 이제 밤에는 낮과 밤이 다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뭐 밤이지만 네. 그들한테는 미국한테는 낮에는 좋았다, 밤에는 또 안 좋고 이제 이게 막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치열하게 공매도 해지 세력하고 그리고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누가 이길지는 사실은 딱 집어서 말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뭐 긍정적인 부분은 그래도 거품이 많이 제거는 됐다. 그리고 네. 물론 공매도 입장에서는 공격할 만한 또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섹터 중에서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거품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좀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낫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네. 그래서 시장이 돌아서면 이제 가던 방산주가 꺾이지 않을까 제가 그 의구심을 제기한 건데요. 윤겸 전문가님 탑픽 있으실까요? 네, 뭐 어제 한미 정상 회담을 통해서 이제 방산주 부분이 부각이 됐고요. 저는 이제 방산주 관심 갖고 있는 건 뭐 휴니드라든지 LIG 넥스원, 퍼스텍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항공 우주 산업은 뭐 투자자 여러분들 뭐 가장 손에 꼽는 하나 에어로페이스, 한국 항공 우주 이 정도 종목으로 물론 더 기타 종목들이 많은데 네. 대표적으로 제가 관심 갖고 있다면 이 정도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방산주가 언제 꺾일지 예상 가능하실까요? 방산주가 꺾인다. 저는 방산주 안 꺾일 것 같습니다. 절대 꺾이지 않는다고요? 네. 꺾이지 않고 꾸준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거의 신냉전 시대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이게 우주항공 테마랑 방산주랑 이렇게 겹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진짜 약세였잖아요. 요즘 시장에. 근데 방산주 관련했던 종목들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 시장이 더 좋다면 더 잘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방산주는 생각보다 꽤 길게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시장에서 부각을 팍 받아야 급등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불이 꺼질 텐데 거품 없이 조금씩 올라가주는 모습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저는 아직까지는 이번 연도까지는 그래도 핫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핫할 수밖에 없는 일정도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 항공주 주목을 하고요. 우리나라 항공우주청 설립 계획까지 또 시행되는 시점까지 관련주 계속 또 흐름들 연동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